다리미가 고장나서 다림질을 하는데 자꾸 물이 샜다. 그저 물이 샜을 뿐인데 왈칵 울고 말았다. 다리미에 조그맣게 이 제품은 누수방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있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 호르몬 때문인가? 여자는 달력을 쳐다보았다. 물이 새는 다리미가 인생에 대한 비유처럼 느껴졌다. 눈물 방지 테스트를 통과한 인생입니다.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끝내는 울게 된다. 정세랑의 소설 웨딩드레스 사사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첫 시집 온갖 것들의 낫을 출간하고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신 유계영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있으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해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낮죠, 되게 여자 목소리치고. 얼굴은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자, 청취자분들께 유계영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1985년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0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등단을 했고요. 작년이네요. 작년 가을쯤에 첫 시집 온갖 것들의 낫을 펴내셨습니다. 시집 내고 조금 시간이 흘렀죠. 네네. 네, 그 제가 보는 잡지, 보는 어떤 곳에서 유계영 시인의 작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작품 발표 꾸준히 하고 있으신데 마감은 다 하셨나요? 일단 해놓을 건 다 해놓고 와, 왔어요. 지금 못한 사람들은 지금 되게 똥줄타게 열심히 쓰고 있을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쵸. 성실하십니다. 그 오랜만에 유계영 시인 만나요. 네네. 더 예뻐지시고 뭔가 더 여유로워지시고 시집을 가진 자의 뭐 여유랄까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뭐 요즘에 따로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업 시인이란 말은 슬프지만 시만 쓰고 있으신가요? 저는 뭐 원래 등단했을 때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뭐 직장 생활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쉬고 있고요. 너무 좋죠. 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확 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속일거리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럼요. 압류. 네. 그 정도는 뭐.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누가 저에게 휴가를 주나요? 맞아. 우린 매일매일이 휴가죠. 스스로 만들어나가. 매일매일 휴가 어떻게 보내고 있으세요?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워서. 뭐 요즘에는 제가 일단 와식 생활자인데 누워서 시간을 많이 멍하게 보내고 있고요. 배고플 때마다 내가 배고파도 되는 건지 생각하고. 근데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야박하게 굴면 안 되니까 네, 잘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부럽습니다. 와식 생활. 저는 와식으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등단하신 지 한 6년 만에 시집이 나온 셈인가요? 5년 만에 나온 셈인가요? 네, 5년 정도. 그 등단하시고 책이 나오기까지는 어떠셨어요? 직장 생활도 병행하시면서 시 쓰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느낌으로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어디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시를 쭉 이어서 집중해서 쓰는 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의 주말이 없이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평일에는 회사에서 돈 벌고, 주말에는 거의 밤을 많이 새가면서 시를 쓰고, 그러는 시간들이어서 그 5년이 뭐 주변에서 좀 길었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산되어 있었던 면이 있어서. 그래서, 네, 그렇게 했네요. 그렇게 분주하게 평일은 일을, 주말에는 작품을 20대가 다 갔어요. 네. 돌이켜보니 나의 20대는 어때요? 작품 속에 20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시집을 잘 다시 펴보지는 않는데 되게 막 이 안에 있는 이 시집 안에 있는 제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던 이거 누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말괄량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어디 갔을까요? 제 안에. 시집 속에 나오는 유계영의 어떤 이 잔영 같은 것들은 말괄량의 모습으로 본인에게 비춰지나 봐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차분하고 철든 유계영의 잔영이 느껴졌는데 이게 뭐 내가 잘못 읽은 것인가? 아니요. 그 문창과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뭔가 이 작가의 꿈은 오래전부터 꾸셨을 것 같아요. 네네. 소설이 아닌 다른 뭐 희곡이나 극작이 아닌 방송일이 아닌 시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라고나 할까요? 아예 그럼 난 뼛속부터 시인이 되고 싶었어. 뭐 이런 꿈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문청 시절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문예반에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문예반 학생들만 좀 반강제적으로 대외 활동 같은 거, 백일장 같은 게 있으면 나가야 했어요. 근데 작품을 내야 되니까 빨리 쓰고 놀고 싶으니까 좀 정말 10대답다. 10대다운 생각이었다. 시간 짧으니까 빨리 쓰고 놀자 그랬는데 네. 산문서 쓸 때는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시 쓰니까 상을 좀 주더라고요. 입상 소식이 자주 돌려왔군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하나 보다 해가지고 또 잘한다니까 좋아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고 뭐 대학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창과를 진학하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입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홍신선 시인께서 면접을 보시면서 저한테 꿈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되게 얼떨결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시인이요.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걸 인상 깊게 보셨는지 입학 후에도 기억을 하세요. 제 시 쓰고 싶어 하는 애 해가지고 되게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소설로 전향도 못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썼어요. 어쨌든 꿈을 이룬 사람이 됐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이었는데. 홍신선 선생님께서 저 선생님 등단했습니다. 네네. 퇴임하시기 전 아닌가요? 네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축하의 말씀이 오시던가요? 소주 사주셨고요. 네.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이랑 저랑 소주 사주시기로. 그래서 얻어먹고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 홍신선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면접 봤을 때 시인이 꾸민 사람이 정말 시인이 돼서 왔으니 그날 사주신 소주는 정말 꿀맛이 아니었을까. 홍신선 선생님 입장에서도 꿀맛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좋아하는 작가들 혹은 시인들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 잘한다고 하니까 좋아지고 요 시절에 즐겨 읽었던 어떤 책들 궁금합니다.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시를 진짜 열심히 쓰긴 썼거든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교과서 시밖에 읽은 적이 없으면서 그렇게 시를 열심히 썼었는데 욕심이 생기고 나서는 대학교 다니는 뭐 건너 아는 언니가 기영도 시인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 제가 뭐 의지적으로 읽었던 시집은 입속의 검은잎이었는데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건 뭐 영향을 받았다, 뭐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이원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앙리미쇼
단편들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문장들을 판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의 문장들을 처음 봤을 때 받았던 충격 같은 게 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쓰고 있었던 거는 눈으로 보는 거, 머리로 이해한 거, 되게 따분한 걸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 좀 나 자신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뭐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결정적한 장면이겠어요. 유계영 시인에게. 열심히 쓴 결과겠죠. 등단이 조금 이른 편이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그죠? 네. 되게 기쁘셨을 것 같은데 투고는 그간 그럼 계속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시가 굉장히 어떤 유혹적이고 매력 있게 느껴진 장르였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고 계속 하고 싶어 하긴 했는데 내가 시인이 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결심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시 쓰는 사람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시인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히 생각을 안 하고 지내서 투고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일단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시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죠. 네, 회사 생활하면서 시 쓰기가 되게 힘들어서 네.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0편을 남기고 다 폐기를 하면서 아예 뭐 다 지워버렸어요, 파일을? 네, 후회합니다. 그거 왜 버렸어요? 휴지통에라도 복원할 수 있게 남겼어야지. 그러게 포맷을 한 게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결심이나 계기가 또 네. 다른 새로운 시로 나아가게 했겠죠. 네. 그러게 우리 그렇다고 믿읍시다. 그럼 10편 남기고 다 삭제를 시켰는데 그 10편이 그럼 등단작이 된 것인가요? 네, 맞아요. 와, 이것도 굉장히 뭔가 드라마틱하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그 먼저 번 작가 최은영 소설가도 나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 했는데 등단이 됐다며. 근데 투고를 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다 이제 나 이제 시인이 시도 뭐도 안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 투고한 곳이 그러면 두 번째요. 아하. 아니, 물론 이건 실력이 바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도 좋게 된 거겠죠. 그죠? 시를 쓰고 발표하는 시인으로서의 생활, 쓰는 생활 말고요. 이제 뭐라 그럴까? 내가 시인이야 이런 거를 저는 사실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나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어딘가에서 조금 더 어린 시절에는 말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고 네네. 밝히기를 조금 꺼려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유계영 시인은 어떠세요? 나는 시인이야 라고 공표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소개하면서 아니면 그냥 유계영으로 지내다가 시인임을 알게 만드는 스타일이신가요? 일단 전부터 시인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결심을 안 했던 이유가 그게 저한테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인의 삶이? 네, 그게 되게 무서워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기도 하고 무모한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내 깜냥으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투고도 하고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은 잘 못하는. 지금도 잘 못하세요? 근데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슬프다. 늘 아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와식 생활만 너무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시인 유계영이 옆에는 작가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뭔가 조금 그렇다. 30대로 넘어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확 줄고 이러면서 그죠? 네, 늘 똑같은 사람만 만나고요. 네, 또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발표 전에 시를 읽어주거나 조언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 애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네, 대학교 다닐 때 시를 같이 쓰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시를 쓰는 친구도 있고 아예 안 쓰고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발표 전에 종종 보여주기도 하고요. 좋은 거는 일단 시인 친구들은
뭐 네 작품이 어떻다 이런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점이 있을 수 예, 있잖아요. 없지 않아 네. 있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여전히 네, 가감 없이 그자들은 언제나 가감 없이 그자들이 총구를 겨누고 네. 있군요. 좋아요. 그래서 뭐 등단을 하든 안 하든 그죠? 네네. 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두고 있으시네요. 매일 시 쓰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죠? 네. 그 시 쓰는 일 외에 유계영 시인이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취미는 없는 인간이고 취미라는 게 요즘 들어서 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시간이 여가 시간 같은 게 남으면 좀 멍하게 있는 편이어서 딱히 뭘 하진 않고요. 그럼 좋아하는 거라도 뭐 먹으면서 이제 뭐 음료를 내가 엄청 좋아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콜라 중독이고요. 콜라를 빨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시는군요. 네. 그리고 강아지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스토킹을 제가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군요. 그 강아지의 슬픈 표정도 잘 캐치를 해주세요. 시집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시집이 작년 10월쯤에 나왔으니까 사실 2계절, 3계절이 지나가고 있는 네. 셈인데 네. 벌써 마음속에서 잊혀진 건 아니겠죠? 나의 시집이? 시집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뭐 기쁘거나 그런 감정은 특별히 뚜렷하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구나. 근데 가끔씩 내가 이렇게 시를 써서 모아서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고 이걸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고 그렇긴 한데 첫 시집에 대해서는 너무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어떤 감회는 따로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 들춰보지는 않고 있으시다. 저도 이런 색깔 좋아하는데 핫핑크를 고르신 유계영 시인의 시집은 정말 핫핑크예요. 이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작가들에게는 네네. 핫핑크 청취자분들 핫핑크인데요. 시집이 색깔이 고르신 이유 궁금합니다. 색깔은요. 이게 사실 막 이런 거에 쓸데없이 의미 부여하고 우리는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해요. 그러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럼요. 그래도 독자들도 의미 부여를 많이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핫핑크가 아니라 제가 원했던 색깔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반반씩 섞였을 때 나오는 마젠타 컬러라고 약간 철쭉색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약간 더 보랏빛이 도는 그때 한참 그 채도가 색상. 더 강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때 한참 즐겨 바르던 립스틱 색깔이고요. 이거 묘하고 괜찮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하셔가지고 대충 비슷하게 해보는 이런 입술로 한동안 유계영 시인이 다니셨군요. 네. 지금은 무슨 색깔의 립스틱을 주로 바르세요? 여름이라 가지고 안 발라요. 더워서. 지금 시집을 냈다면 이 색이 아니었겠네요. 네, 그렇죠. 의미가 상당히 있었네요. 그 시절에 유행하는 색깔이었겠군요. 네. 시집 얘기로 가면 온갖 것들의 낫이라는 시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표제작이 되었는데요. 네. 시집 제목 사실 되게 작가들이 고민 많이 하는데 네네. 이런 제목으로 결정하게 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시집 제목은 담당 편집해주신 서효인 시인이 골라주신 건데요. 네.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무난하게 딱 떨어지지 않냐 하면서 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시집이 나올 때쯤 되면 막 자의식이 비대해져가지고 진짜 기괴한 제목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거 들고 갔다가 퇴짜 계속 맞을 퇴짜 맞고 설득당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무난한 게 오히려 거부감 없이 오랫동안 입에 머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선배가 그 시 속에 표정이나 얼굴에 대한 문장이 많다고 맞아요. 이게 낯이 이 대낮이 아니라 얼굴 낯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게 보이면 좋겠다 해서 됐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인 유계영 시인의 시집 속에는 얼굴 표정 네. 뭐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많이 녹아져 있는 게 장점인데요. 유계영 시인의 목소리로 시 한 편 듣고 이야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떤 시 골라오셨나요? 저 내일의 처세술이라는 시 읽겠습니다. 네. 내일의 처세술. 옷소매 속에서 자라나는 병든 팔. 밤은 파이프 모양의 긴 겨드랑이. 대재앙 5초 전. 마주 앉은 사람들 일부러 크게 웃는다. 창밖을 서성이는 짐승과 눈 마주치면 가장 오래 사는 물, 영원한 물, 썩어도 이로운 물. 사람들은 물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 눕고 그 위에 눕는다. 복면을 쓴 등 뒤의 어둠. 빛을 믿는 사람만을 겁준다. 모두 달라지고 아무도 망하지 않는 꿈. 창문이 있던 벽의 흰자리를 짚어본다. 광대버섯의 연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라나는 쓰레기. 먹다 남긴 태양. 천천히 말을 해. 운동장의 흐린 햇살 위에 아이들이 벗어놓은 가발. 이곳에선 모두 농아가 된다. 공기 속의 말을 떨어뜨리지 않는 신체 훈련. 다 할 수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좋다. 네,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네요. 지금의 유계영 시인 같아요. 이 시를 읽어주신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 요즘 너무 열대야도 심하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무자비한 날씨에 대한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골랐거든요. 네. 네. 청취자분들께 큰 위로와 위안,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함이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첫 시집을 내고 나면 사실 작품 쓰기 어렵지 않나요? 네,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다음 묶는 시집이 1.5집이 되면 안 되니까 2집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문제의식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어떤 1집의 관성 안에 있었는데 1집 그래가지고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일부러 안 보는 것도 있고 네. 그 첫 시집하고 그러면 유계영 시인은 앞으로 나올 두 번째 시집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건가요? 그게 제가 의도한 대로 네. 정확하게 성공을 할지는 사실 모르겠고 그게 좀 가능한지도 사실 의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같은 자세와 목소리를 반복하는 것 같은 인상은 주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쓰는 작품은 어떠세요? 그래서 작품을 다 쓰고 나서 봤을 때 이거는 시집에 묶인 시들과는 다른 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시들인데 네. 뭐 스스로 읽고 나서 혹은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좀 달라졌네 이런 반응들이 느껴지던가요? 조금 의도적인 시도를 좀 해본 적도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한번 써보자 하고 쓴 적도 있었는데요. 그게 어느 쪽이 뭐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또 두 번째 시집을 당장 묶을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다른 걸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들이 다 보이는지 가까운 친구, 그 가감 없는 그자들은 하던 거 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뭐가 맞는 걸까요? 답은 유계영 시인의 네. 손 안에. 그자들의 반응이 사실 제일 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고민도 유계영 시인의 몫으로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전과 이미 이후에 이 경계가 생겼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10번까지 내신 분들도 이미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그만큼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하지만 뭐 그들의 고민들, 그 앞선 선생님들의 고민들이 정말 얼마나 치열했을지 새삼 느끼겠죠. 네. 네. 인정합니다. 요즘에는 그 시 말고 재밌게 읽는 책 같은 건 있나요? 얼마 전에 친구가 재밌다고 추천을 해줘서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필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게 자폐증의 언어에 대한 책이었는데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이제 비자폐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언어적인 질서나 그런 이성에 벗어나서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언어 세계가 그들에게도 있고 그게 되게 흥미롭게 읽히더라고요. 그림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그렇군요. 그 와식 생활을 주로 요새 하시고 있고 멍 때리기를 즐겨 하시는 유계영 시인 모셔서 얘기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아니면 남은 올해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만의 피서법이라든지. 피서 일단 밖에 나가면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집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을, 글쎄요. 겨울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좋다. 네. 그 무계획이 계획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일찍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은 요즘에 좀 많아요. 눈 뜨면 이미 오후인가요? 1시 무렵에 일어나는데 네.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6시나 그럼 뭐 적당한 수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만큼 깨어 있으니까. 네네 6시까지 뭐 하세요? 6시까지 뭐 영화도 보고 책도 네. 읽고 네. 낮밤이 바뀐 거군요, 한마디로. 네,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뭐 일도 없는데 뭐 하나 돌려서 지금 딱 좋은데요. 그 무계획이 계획인 유계영 씨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자리 정리할까 합니다. 일단 제가 말주변이 좋지 않아서 지루한 말을 많이 했을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인내심과 포용력이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던지 다 잘 될 것 같아요. 유계영 씨 고맙습니다. 유계영 씨의 얘기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집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또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여름 진짜 덥네요. 여름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여름을 항상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 여름이 이렇게 더운지 또 올해 새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왜 이럴까요? 여름이 이렇게 더웠다고? 이렇게 더웠어? 이런 말을 하루하루 하면서 사는 요즘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매년 더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워서요, 요즘은 매일매일 그냥 일어나서 카페로 출근하는 생활 좀 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저히 이거 있을 수가 없어서 카페로 거의 피신이죠. 피신. 네. 에어컨 틀어놓은 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좀 한 군데만 틀어놔야 될 것 같아요. 각각 집에서 그렇게 틀고 그러시니까 거리가 더 더워지는 건 아닌가. 좀 같이 좀 모여서 에어컨 바람을 같이 쐬는 걸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비가 살짝 오면서 뭐가 좀 선선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거 괜찮은데? 적응이 조금 된 것 같아서, 오늘 집에 좀 있어보자. 나갈 엄두가 안 났던 것 같기도 하다. 왠지 지금 요새 이 햇살 속에서는 낮에 시간을 잘 못 맞추면
나갈 수가 오히려 여기 지금 이거 뚫고 나갈 수는 없겠다 해서 집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제가 이틀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외할아버지 그리고 뭐 옆집 우리 어르신 뭐 여름 되면요 그 흰 늘어진 난닝구 러닝 셔츠에 그 까실까실한 바지 입으시고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돌아다니신 거 생각나는데 왜 생각났냐면 제가 그 꼴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입는 게 그 복장이 여름의 복장이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러닝에 반바지 입고 그냥 이러면서 책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이틀 동안 그래서 계속 읽었는데 오늘 그 책 때문에요. 단어 하려고 합니다. 느리게 걷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책 읽다가요. 뭐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밑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책이더라고요. 제가 걷기를 좀 사랑합니다. 사랑해서요. 계속 줄을 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걷는다라는 단어에 이제 또 마음을 홀딱 빼앗긴 거죠. 그래서 어제의 단어 오늘 나눌 이야기는 걷기입니다. 뭐 오늘은요 뭐 특별한 이야기 없이 이 책 밑줄 그어진 거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막 이야기할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책에 밑줄을 그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이지만 이 책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새롭네. 와 멋있는 문장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맞아.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완전히 이 말이잖아. 이런 완전 100% 공감의 밑줄이었습니다. 느리게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 다비드 르드보통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책입니다. 그 2002년에 이 작가가 걷기 예찬이라는 책을 쓰셨었어요. 저는 그 책은 읽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 책은 걷기를 사랑하는 수많은 또 독자들에게 마음속 깊이 또 사랑 남기고 계속 읽혀져 왔다고 하는데 이 작가가 이제 그 후 지금 10년이 지난 시간에 걷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걷기에 대해서 걷기 예찬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다. 분명히 그 시절 동안 나도 바뀌어 왔고 걷는 동안 그 걸음걸이도 다 달라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풀어놓았습니다. 이 책에는요, 작가의 이야기 생각도 있지만 걷기를 사랑했던 수많은 작가들, 그래서 어딘가에 써놓았던 수많은 이야기들, 문장들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이 이 사람만의 문장이 아니라 또 다른 작가, 또 다른 사람의 말. 근데 일일이 제가 설명을 각 줄을 달아드릴 수 없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노래 하나를 한번 살짝 듣죠. 걷기니까요. 느리게 걷자라는 노래 있어요. 느리게 걷자.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입니다. 2008년에 나왔거든요. 2008년 왜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이거 거기 랩인 듯 가사인 듯 하는 그 오묘한 구절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따라 흥얼거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같이 발표된 노래거든요. 2008년에 사실 저도 싱글 앨범을 내면서 활동을 살짝 하던 시절이어서 만난 적이 있어요. 공연, 클럽 공연할 때도 만났었고, 라디오에도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노래, 느리게 걷자라는 노래를 기억하는 건 제가 저 공연장에 갔을 때 어떤, 고등학생들이었는지, 대학생들이었는지, 이제, 음악 동아리 밴드가 이 노래를 나오자마자 발 빠르게 찾아듣고 카피를 한 모습을 보기도 했었고, 가사가요, 제가 그때 발표해서 활동했던 노래, 이 정도라는 노래의 가사랑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노래의 가사는 천천히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는 가사의 노래였거든요. 이 느리게 걷자도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우리는 느리게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3분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사뿐히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겠네. 느리게 걷자. 처음부터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사를 조금 읊어보면요.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4분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점심때쯤 슬슬 일어나 가벼운 키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와, 이거 진짜 좋네요. 가벼운 키스로 시작하네요. 양말을 빨아 잘 펴 널어놓고 햇빛 창가에서 차를 마셔보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4분이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하면서 중간에 장기하와 얼굴들 음악에 그 약간 매력 포인트죠. 희한한 추임새 같은 거 막 있는데요. 그게 워쩍할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이거 꼭 들어보세요. 워쩍할까? 워쩍할까? 워쩍해.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워쩍할까? 그러니까 워쩍할까? 워쩍해.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이런 가사입니다. 느리게 걷자. 오늘 제가 이렇게 가져온 책도요. 느리게 걷는 즐거움이잖아요. 사실 뭐 빨리 걸을 수 있지만 빨리 걷는 즐거움과 느리게 걷는 즐거움 완전히 다르죠. 저는 빨리 걷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산책이나 사색, 뭐 즐거움을 위한 걷기가 아니라 운동 개념이죠. 빨리 걷는 건 운동하기 위해서 걷는. 그래서 조금은 느리게 걷는 것. 느리게 걷는 게 고양이 봐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빨리 걸으면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책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에 밑줄을 쳐놓았네요. 걷기는 시간을 버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아하게 읽는 일이다. 완전히 맞지 않나요? 이렇게 생산적이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왜 꼭 굳이 뭘 얻고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시간은 무언가를 버는 일이 아니라 차라리 우아하게 읽는 일. 근데 읽으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걷기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일상생활에도 많이 걸으려고 하고요. 여행 가서도 무조건 잘 걷죠. 여행 가면 오히려 걷기가 더 좋은 게 우리 일상에서는 만약에 홍대에서 신촌까지 이대까지 가야 된다. 그럼 두 정거장이면 버스나 지하철 타게 되잖아요. 저는 여행을 가면 무조건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홍대에서 이대까지 딱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것들, 그거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게 여행이어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일이죠. 진짜 걷는 게 여행의 목표가 아니더라도 걷다 보면 너무 하염없이 걷게 돼서 밤 되면 발 퉁퉁 물집 잡히고 이런 적 저는 많았습니다. 또 한 페이지. 걸을 때 중요한 것은 도착 지점이 아니라 걷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 느낌, 만남, 내면성, 유용성, 한적하게 거니는 기쁨 등 그저 존재한다는 기쁨과 그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이거 저 지금 계획한 거 아닌데요. 방금 제가 한 말, 이 페이지에 지금 이 말이 딱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도착 지점이 아니라 걷는 그 순간 일어나는 일, 느낌, 만남, 내면성. 그러니까요. 제가 걷고 또 걷고 하던 시절에 왜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생각해보면요. 걸을 때는 일단 모든 수많은 풍경들이 보여서 그것들을 막 보면서 걷다가 보면 일단 이제 그 풍경들을 넘어서서 모든 온갖 생각이 머리에 막 펼쳐지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모든 것이 막 떠다니고 흘러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걸으면 그 생각들이 무언가 한 지점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이 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생각이 그 하나의 생각마저 사라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그냥 걷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그냥 걷는 그 자체에 나를 맡기고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나의 모든 걸 비우는 시간이 아닌가. 비워야 또 나중에 좋은 생각들, 좋은 이야기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걷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한번 무슨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막 무서운 수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었어요. 그 수술을 하고서 마취에서 깨어날랑 말랑하는 그 몽롱한 시간에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잘 이게 딱 맨정신이 아니어서 이건 뭐지? 난 지금 어디에 있고 눈이 안 떠지니까 나 이제 눈 앞이 안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 막 온갖 생각이 다 들 때 속으로 막 겁나기도 하고 이 수술이 지금 뭔가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딱 두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하나는 사랑하자라는 말이었고 하나는 산티아고로 가자라는 말이었어요. 산티아고로 가서 빨리 걷자. 아직도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마취에 깨어나고 나서 산티아고 마음에 지금 아주 가득히 있지만 아직도 걸으러 출발은 못했습니다. 언젠가 꼭 그만큼 뭔가 무서운 시간 그리고 절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 그리고 저한테는 걸으면서 찾는 많은 행복 생각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문장 하나 펼쳐볼까요? 식사의 크나큰 기쁨은 멈추는 장소의 아름다움, 피로가 해소되며 식욕을 마음껏 펼치는 그 순간에 느끼는 안도감과도 상관이 있다. 이거 왜 밑줄 왜 쳤지? 그쵸.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다가요. 그 허기, 그렇게 열심히 걷다가 이제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멈추는 그 시간의 기쁨 있잖아요. 한 줌 바람 쐬면서 그 허기를 뿌듯하게 달래는 그 시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그건 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보자면 보행자는 길과 시간을 따라 한가로이 거닐면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홀로 결정짓는다. 길가에서 낮잠을 잔다거나 동행자들과 한담을 나눈다 한들 거슬릴 일 따위는 전혀 없다. 길을 걷는 사람은 한가로이 거닐기, 천천히 여유를 갖는다는 사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이유는 여기에서 저긴가로, 여기에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걷기 위해서 지금 걷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냥 걷기만을 생각하는 걷기는 어떻게 쓸지 그 시간 걷다가 앉을 수도 있고 앉았다 다시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온전히 보행자의 마음에 그 사람의 오롯한 마음에 따라 결정 지어진다는 것. 그게 또 걷기에 크나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책에 그런 거 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느낀 것을 느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비록 중요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본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식으로 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끝까지 가장 소중한 기쁨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어떤 또 작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렇게 행복하게 밑줄을 계속 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걷기의 행복을 아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그리고 똑같이 느꼈던 그 마음들 그거 여러분들도 걷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책 아마 읽어보시면 계속 고개 끄덕이실 테고 아마 당장 걷고 싶어서 마음 흔들리실 거예요. 두 번째 멜로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걷기라는 단어에서요. 두 번째로 제가 골라온 곡은 루 리드의 Walk on the Wild Side라는 곡이에요. 루 리드는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멤버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지고 솔로 앨범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앨범 1972년에 발표된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거든요. 사실 이 곡의 가사는 제가 이때까지 말한 어떤 그런 걷기와는 정말 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성전환과 마약, 섹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그런 어두운 곳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는데 저는 이 멜로디와 가사만으로 충분히
걸을 때 이 노래를 듣는다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Holly came from Miami, FLA. Hitchhiked away across USA. Plucked her eyebrows on the way. Shaved her legs and then he was a she. She says, hey babe, take a walk on the wild side. 그 Walk on the Wild, 이거 꼭 지금 틀어서 같이 들어요. Walk on the Wild Side라는 제목이 저는 이 제목 정말 낭만적인 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냥 직역을 한다면 거친 쪽으로 걷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사에서의 내용을 보면 이건 다른 식으로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같이 잘래? 라는 이런 말로 이게 어떤 관용구인가 봐요. 근데 저는 오로지 이 사람의 목소리와 멜로디 그리고 이 음악의 음악이 주는 풍경만으로 그리고 제목만으로 걸을 때 함께 꼭 귀에 꽂고 들어보시라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걷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해 밑줄 친 부분 다 읽어드리고 싶었으나 역시 아주 빙산의 일각 몇 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걸으면서 느끼실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더워서 절 잘 못 걷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 요즘 핑계죠. 탈진할까봐 못 걷겠다 이런 엉망진창인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걷기 좋아요. 저 이제 또 빨리 걸으려고요. 저녁에요. 해가 지고 뜨거운 열기가 조금 사그라들면 걷기에 참 좋은 지금 여름입니다. 아마 매미가 즐겁게 옆에서 아주 신나게 동행이 되어 줄 겁니다. 이 책에 또 한 구석에 찰스 디킨스 이런 구절 적혀 있어요. 걸어서 행복해져라. 걸어서 건강해져라. 이 말 딱이죠. 우리 많이 걸어요. 많이 걸어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집시다. 걸음 속에서 걷기 하는 행동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또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문장이라는 웹사이트가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워진 웹진 문장에서 많은 작품들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에 여름 특집 공개 방송 제2탄 문청들이 기다려온 작가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